아름답고, 그 다음에 눈도 아름답고, 그리고 거리도 아름답지만 눈 때문에 불편한 일도 많이 생겼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 여름에 했던 생각을 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도대체 에어컨을 안 트는 날이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이 더위야 빨리 가라! 막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위가 갔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9도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지금 에어컨 키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요? 우리 몇 달 전에 그랬잖아요. 아, 도대체 에어컨 안 키고 살아보고 싶다고. 우리는 그때 그렇게 더위를 어, 보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서늘한 겨울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기다리는 겨울이 왔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더워도 겨울이 오듯이 아마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LG에서 기업 분석 및 투자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아메이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은 아메이를 어떻게 전달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잘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김혜련 사장님이 아메이를 가져오면 제가 무슨 일이든 예쁜 김혜련 사장이 오는데 뭘 거절하겠어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한다고 뭐라고 하고 자꾸 늦게 들어오니까 이쁜 와이프가 늦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제가 불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아메이 잊은 가정을 선택하라고 그러면서 지나고 나니까 참 미안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전달하면서 노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래 저 정도야 나보다도 덜하네 이렇게 그냥 큰 마음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아메이를 받아들일 때 그냥 바로 받아들인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노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아니면 잘못되게 안 상태를 몇 달이고 혹은 몇 년이고 지나서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전달할 때도 그렇게 또 똑같이 전달이 될 겁니다. 오늘 주제는 멘토십입니다. 멘토십. 멘토십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멘토의 자질입니다. 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단지 가이드가 아니고요. 인생을 제시하는 특별한 분이라는 거죠. 내가 멘토를 선택하면 내 삶이 선택된다고 해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에 맞는 그런 멘토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멘토를 선택했어요. 아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 길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분야에 정말 내가 따르고 싶은 그 사람이 나로부터 도저히 연결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스타트할 때 아메이의 멘토가 누구고 스폰서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와이프를 통해서 와이프 외삼촌을 통해서 전달받고 끊임없이 미팅을 나오면서 차근차근 시스템에 접목되어 가면서 결국 멘토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스폰서가 가이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플래티넘 리더분들이 가이드 해줬고, 결국은 김정학 사님을 만났고, 김종민 사님을 만났고, 조금 이따가 설명할 왕 선생님, 그 다음에 덱스터 예거, 리치 리버스 같은 분들을 모두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멘토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와이프를 하나 잘 선택했더니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자질이 무엇이냐 이런 걸 다 떠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배우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찾는 중요한 어, 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성 사진이에요. 밤에 위성에서 북한과 남한을 찍은 사진이에요. 물론 옆에 일본도 있고 저기 중국도 일부 나왔는데 이 국경선은 그려놓은 거죠. 원래 국경선이 있는 게 아니죠. 70년 동안 1953년 전쟁이 끝나고 약 70년이 지나서 어떤 지도자가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멘토이죠. 이끌었던 두 나라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어요.
한국을 자랑하기에 앞서 어, 만약에 내가 어, 저 땅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참 많은 일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이라면 아니면 내가 가구의 구성원이라면 내가 그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할까,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할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가장이 아니라면 내가 커서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할까?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책임지는 일을 항상 하게 됩니다. 사장님, 저는 항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믿었던 남편이 대개 남자들이 한국에서는 먼저 수명이 짧고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여성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가장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다음날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가장 역할을 해오셨어요. 그 본인이 원해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원해서 하신 건 아니지만은 결국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가장 역할을 해오셨어요. 어쩔 수 없는 길이었죠. 그죠? 하지만 너무 잘 해오셨죠. 너무나 감사드리죠. 그래서 국가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개인의 삶은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리더와 멘토를 따를 수 있는 본인이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가이드를 얻는 거는 너무나 특별한 축복이고요. 반드시 해내야 돼요. 그런 배울 사람이 내 안에 없다면, 내 주변에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 미팅은 2018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유럽의 펑션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트리플 다이아몬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유럽은 잘 사는 나라서 아메이가 잘 안 돼. 거긴 미팅도 별로 잘 안 이루어진대. 그런데 제가 유럽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영리도도 엄청 많고요. 이게 3만 5천 명이 모여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이 그룹을 이끌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덱서 예거. 덱서 예거가 수십 년 전에 무려 60 몇 년 전에 60여 년 전에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을 멘토로 따르면서 이렇게 많은 그룹이 유럽에 동유럽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당시에 서유럽 펑션 있고 동유럽 펑션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뭐 이런 펑션이 세 개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 저 뒤에 보시면 무대 뒤쪽에 쭉 보면 부스들이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저 부스들이 어, 거의 20개국 나라로 동시 통역을 해줘요. 저희가 스피치를 한국말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어로 하면 그 영어를 가지고 이제 수십 개 나라로 통일이 되고 진행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까? 아, 유럽은 아메 안 돼. 그거 하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거긴 부자 나라라서 특히 필요하지가 않아. 얼마 전에 만난 한 분이 있었어요. 그 한 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본인 그룹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한인 미국인이죠.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그룹이 스웨덴으로 지금 가서 사업을 열심히 시작하고 있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스웨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느 곳에서나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아멘이 되고요. 그 나라도 똑같이 치약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약을 쓰잖아요. 우리가 치약을 쓰고 공기청정기, 정수기,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 넘버원이잖아. 이런 제품들이 계속 쓰는 한 아메이는 계속 성장할 거예요. 누가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릇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주변 몇 사람한테 유럽은 사업이 안 돼. 거긴 부자들이잖아. 거기 아메이를 왜 해?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 안 해. 스웨덴에서 아메이가 잘 되고 있는 건 어떻게 될까? 맞습니다. 꿈이 있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아메이는 꿈과 같은 존재고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를 높여주는 그다음 삶을 바꿔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스티브 예거, 덱스터 예거의 이야기를 안 들었다면 그 다음에도 계속 유럽은 아유 잘 살고 복지가 잘 돼서 아메이 안 된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덱스터 예거를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을 못 찍었고요. 그 다음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한 20년이 넘은 사진입니다. 제 오른쪽에 저예요. 이 집이 어딘 줄 아세요? 김종규 사장님의 집입니다. 제일 양쪽 끝이 저랑 김혜련 사장님. 김혜련 사장님 이때, 저는 이제 머리가 왜 까맸냐고요? 네, 이때 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가운데가 덱스터 예거, 버디 예거, 이미 다 돌아가셨죠. 역사의 인물이 되셨어요. 특별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덱스터 예거 옆에 아들, 아직, 이때 총각이었을 거예요, 아마. 스티브.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가 셋인가? 넷인가 그렇습니다. 예. 거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을 이끌고 있는 특별한 리더이며 멘토입니다. 이분이 이제 멘토와 멘토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텐데, 몇 가지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보려면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멀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많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미래에 어떤 내 모습을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내가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인의 어깨, 결국은 바로 멘토의 눈으로 봐야 된다. 결국 멘토한테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는 걸 계속해야 된다. 오랫동안, 그럼 그 멘토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 중에서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나 멘토를 찾으려고 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아메를 시작했어. 그런데 내 선배 중에 철학 박사님이 계세요. 천문학 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가서 아메이를 물어봐요. 그분은 철학을 잘하고 천문학을 잘할지 모르지만 아메이를 잘 알 가능성은 전혀 없진 않지만 알 가능성이 적겠죠. 그러면 아메이를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스폰서이기도 하고 아메이를 오랫동안 해서 다이아몬드를 계속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이죠. 다이아몬드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럼 다이아몬드 아닌 분 어떻게 냐 여러분 스폰서로서 끊임없이 연결 주면서 결국은 상위 스폰서인 상위 플래티늄, 상위 에메랄드, 상위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끊임없이 사장님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 스폰서가 SP일지라도 결국 내 상위 다이아몬드가 누군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상위 다이아몬드가 바쁘더라도 나중에 일정 핀이 되면 다이아몬드가 상담해 주실 거고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스폰서한테 요청하세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상위 다이아몬드를 다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 쉽게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 중에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딱 성공해서 한 번에 어떻게 다이아몬드 될 수도 없지만 그냥 한 달 만에 다이아몬드 됐다고 가정할게요. 이건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전문가야. 근데 한 달 열심히 해서 쫙 빠졌어.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상복귀했어. 이 사람은 다이어트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 중에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 히스토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목표가 있고 목표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정말 핵심적인 단어예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때 다이아몬드까지 가이드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럴 사람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코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된다고?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들 중에 꼭 그리고 신뢰를 얻은 스승한테 받으시면 돼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사장님들의 상위 다이아몬드입니다. 사장님, 저는 상위 다이아몬드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집에 있는 제 친구가 그 거짓말이래요. 틀린 얘기래요. 사장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성공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 움직이는 거고 그 친구분의 얘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아무리 가깝지만 그 친구의 이야기는 아메이 사업에 대한 거는 적어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스폰서랑 상해 다이아몬드 틀린다면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메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멘토의 말을 따라가야 돼요. 특별한 멘토는 여러분의 상위 에머랄드 다이아몬드는 성공을 열어주는 키이고 지혜를 점수해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사장님, 저 아메 다 알아요. 오, 그래요? 사업 설명회 몇 번이 들어봤어요? 예전에 한 번 들어봤어요. 저는 월요일 강서, 화요일 낮 분당, 수요일 저녁, 그리고 목요일, 그다음에 토요일, OSR을 포함해서 토요 미팅, 이런 미팅들이 끊임없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핀이 낮고, 이제 에머럴드고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강일지라도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팅에 계속 나오는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 미팅을 한 1년이나 2년 동안 꾸준히 듣기만 해도 좋겠다. 사람을 모으고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뭐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거 안 하더라도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꾸준히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너무나 완벽한 특별한 가정교육이며 특별한 사업교육이에요. 특별한 윤리교육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강의들이 너무너무 멋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 어떤 강의가 제일 좋아요? 사장님 이 강의는 이 점이 좋고 이 강의는 이 점이 좋고 이 강의는 이 점이 좋고 이 강의는 이렇게 해서 배우고 사장님 강의 다 좋으세요. 네, 정말 좋은데 어떡하죠? 그래서 그 매주 강의를 들을 때마다 에너지가 넘쳐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상승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미팅에 계속 나오면서 보너스가 10,000원이었다가 심지어는 10,00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20,000원도 갔다가 그 다음에 아예 보너스가 없어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겼으면 조금 나와도 저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뭐요? 3%의 보너스가 나왔다가 어 3% 보너스가 예를 들어서 파트너가 커지면서 그 사람도 3% 나를 3% 했더니 오히려 줄어들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저는 계속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이 미팅이 저를 에너지를 업시켜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에게 배우고 나머지는 흘려버리십시오. 이게 지금 주로 덱스터 예거 한 말이고요. 첫 번째 말은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럽니다. 덱스터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오랫동안 성공한 멘토를 크게 성공한 리더를 잡지 않고 오면 나의 성공의 크기도 그만큼 커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멘토는 내 방향을 결정하고요. 내 삶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결정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는 없겠죠. 내가 끊임없이 멘토한테 배우려고 하는 순간 나는 멘토보다 더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은 저한테 기회라는 이름으로 왔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스폰서와 인연이 시작됐어요. 스폰서를 통해서 멘토십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상희 다이아몬드 정학수 사장님,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오너, 당신이 소유주야, 사장이야, 주주야, 대표야. 이 사업은 당신의 것이야. 그래서요, 미팅에 나갈 때도 제가 스스로 알아서 조정해서 나갔어요. 스케줄도 플래티넘 이상 회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스케줄을 적는데 떨리고 강의하는 게 어렵게 됐지만 얼른 가서 명의를 썼어요. 명단을. 내가 강의하고 싶을 때. 그리고 책임도 제가 지고. 이 사업이 주인이기 때문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스폰서한테 미팅을 배워. 사장님, 오늘 미팅에 이렇고 저렇고 약 얘기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모든 미팅을 듣는 이유는 내가 그 미팅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미팅에 참여해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는 그러한 미팅을 주최해야 된다. 왜요? 이 사업의 주인은 나니까. 미팅을 주최해주는 누군가 대상 스폰서가 있지만 결국 나는 언젠가는 그 미팅 주최해야 돼. 사장님, 이번에 홈미팅 갔는데 스폰서와 이런 얘기가 너무 저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뭐, 사장님,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이제 핀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사장님 스스로 홈미팅을 개최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음, 사장님, 저 MBU를 듣고 있는데
올라오기가 어렵고 제가 제 지역에 사면 안 되나요? 좋습니다. 사장님 피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사장님 지역에서 MBU를 직접 한번 해보세요. MBU를 했어요. 그래서 홈미팅, 일대일 미팅, 그다음 교육장 미팅, 이 모든 것은 내가 미팅을 주최하는다는 가정을 하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미팅에 참여할 때 단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돼야지 그게 진짜 내가 미팅에 잘 참여하고 미팅에서 배운 거예요. 그냥 아메이는 뭐 SB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 설명했다는 얘기는 이해했다는 건 사업 설명을 듣고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의 파트너 사업 설명회한테 사업 찾아서 할 수 있도록까지 해야지 내가 이해하고 복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다이아몬드도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내 파트너가 다이아몬드 되고 그 파트너의 또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내가 다이아몬드를 복제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미팅을 주최해야 됩니다. 본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또 한 분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된 김종기 사장님. 이거는 노르웨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 어떤 분은 그래요. 절대 긍정은 너무 긍정적이지 않냐고. 절대 긍정은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앞으로 전진할 거라는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역사를 나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제 눈이 와서 그 시흥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무려 4시간 정도 걸렸어요. 물론 중간에 어떤 분을 모시다 주고 이것까지 포함됐지만 결국 그래서 어, 1시 좀 안 돼서 출발했는데 여기 집에 도착하니까 거의 5시가 다 됐더라고요. 오는 동안에 차가 교통사고 난 거를 수십 대를 받고 중간에 가다가 쓰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기름은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장님 그런 날에도 수요 분당 미팅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 사업 설명 한 명을 채우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걸 1년 내내 하게 되면 365명이 되고 그중에 10%만 해도 36명이 회원가입하거나 제품 쓰고 그중에 또 몇 명이 사업가가 나올 겁니다. 결국 숫자의 법칙이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절대 긍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김종기 사장님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죠? 내가 오늘 서류를 두고 왔는데 대전이 아니고 어디여서 너무 기쁘다. 서류를 어디다 두고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꼭 그 거리가 되셨을 거예요. 씨, 내가 왜 거기다 두고 왔지? 다시 가야 되잖아. 에이, 갈까 말까? 그게 아니고 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드신 거 어떻게 해요? 이게 대전이 아니고 어, 서울이 어느 지역인데 강서니까 너무 편하다. 마음 편하다. 대전 가려면 왕복하면 6시간, 5시간 걸리는데 여기는 세상에 1시간 반이나 뭐 1시간 반이면 되지 않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서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미팅도 마찬가지죠. 오늘 눈이 오니까 아름다운 설경을 보면서 조심해서 가야지. 오늘 비가 오니까, 그래. 비 맞을 때 찾아가면 상대방이 더 정성에 감독이 사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어. 그리고 그러잖아요. 비까지 오는데 왜 와? 무슨 뜻인가요? 나를 생각해 주는 거죠. 비가 오는데 아메이 전달을 안 할 정도로 아메이가 작다고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의 생각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한테 아메이를 제대로 전달해 주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플랜이 가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아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왜 와? 이 눈길에 왜 와?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아메이보다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 출근할 때 다 가잖아요. 근데 사장님, 회사 일만큼 남의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다이아몬드 됐을 거요.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될 때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제가 당연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회사 정상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면서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그랬었어요.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아무리 읽어도 너무나 기쁜 글이라서 한 소절 한 소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리치 디버스와 제이라는 두 사람이 만나서 제일 위에 보이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네 명이 됐잖아요. 그 네 분이 만나서 두 사람이 손을 잡아서 여기 아래 보고 시간이 60여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자손이 생겼어요. 미국의 부자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더라고요. 아이 잘 생겼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두 분을 손을 잡고 이 패밀리만 잘 된 게 아니고요. 이 주변을 꽉 채우고 있는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들을 만들었어요. 저 한 분 한 분이 다 다이아몬드이죠. 단상에 있는 분들이. 저기 가서 최하피 다이아몬드. 나 다이아몬드야! 하려고 그랬더니 최하피 다이아몬드. 근데 그거에 3%부터 시작됐다. 나는 항상 멋진 도전이 3% 도전하는 거, 꽃다발 주는 거, 전 처음에 3% 되고 나서 꽃다발을 주고 막 그랬을 때, 그 당시 꽃다발을 많이 줬거든. 한 다발씩을 수십 명이 주시는 거예요. 막 모르는 분도 저한테 줘요. 저분은 왜 나한테 주지? 그리고 나 생각하는 거예요. 20만 피부했다고 이렇게 축하해주는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내가 다 썼는데. 그런데 그렇게 도전하는 습관이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게 만들었어. 이렇게 도전하는구나. 또 6% 가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6%로 성장하도록 안내했고, 그 6%를 성장하면서 또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그 다음 높은 목표인 9%나 12%를 가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SP나 다이아몬드 갈 수 있는 기회를 결국 얻게 됐다는 것을 믿음이 제 가슴속에 오기 시작했어요. 리치 디버스의 이러한 믿음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아서 가족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저렇게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나는 항상 멋진 도전이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한 그것이 성장으로 이끌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다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제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장님들 이 믿음 같이 공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를 사장님 것으로 꼭 만들어서 항상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멘토란 무엇인가? 이 사진을 넣은 거는요, 제가 정옥사님이랑 설악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었어요. 설악산 내려오다가 설악동에 있는 큰 바위가 이렇게 그 시냇가 같은데 이렇게 큰 바위가 있었어요. 사람의 크기 한 몇 배 정도 되는 크기. 근데 그 위에 조그만 소나무가 한 요만한 소나무였을 것 같아요. 요만한 소나무가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소나무가 너무 불쌍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학사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사장님, 저 소나무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저 소나무 때문에 바위가 깨질 겁니다. 세상에. 리치디버스 사장님의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바위를 깨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로 퍼졌잖아요. 이 잎이 나오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불쌍해 보인 게 아니고요.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는 그 모습을 이미 상상하고 보고 있고. 제가 아까 멘토를 통해서 멀리 본다고 그랬잖아요. 멀리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게 커지고 커져서 바위를 깨고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는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You can do it. 다이아몬드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진짜예요. 그 믿음을 내가 가져가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도전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때는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왜? 이 나무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설악동의 나무 여러 군데 흙도 많고 그런데 꼭 그 바위 위에 있는 흙 몇 개나 있겠어요? 거기에 자리를 잡고 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척박한 곳에서 바위를 부숴야만 결국은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다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줄 스승이 필요해요. 지나고 나니까요. 그 미팅이 저에게 스승을 역할했고 스폰서와 상담이 결국 저를 이렇게 가능하게 돼요. 스폰서가 격려하고 밀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스폰서가 때로는 채찍질 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장님,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스폰서에 믿어주는 그 말이 너무 저에게 용기가 됐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믿음이 오지는 않지만 믿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6%가 되고 9%가 되고 12%가 되고 15%가 되고 SP가 되고 그 일이 저한테도 일어났다.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를 쓸 때 청출어람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모든 멘토들은 청출어람을 이룩하는 제자를 가장 좋아. 물론 안 그래도 뭐 마찬가지지만 청출어람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선 성공적인 스승을 복제하는 노력을 꼭 해야 돼요. 텍스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특별한 멘토는 간영과 번영, 하락과 상승, 상실과 어둠, 고통과 기쁨, 쇠락, 회복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과 정말 번영하는 것. 끊임없이 얻고 상승하고 기쁨을 누리고 회복해주는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따라오는 멘티라고도 하고 재지라고도 해요. 성공을 열어주는 성공이 열쇠기도 해요. 그분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느끼게 돼요. 저는 장학사님 김정희 사님한테 같은 문제도 여러 번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답이 틀리기도 해요. 전 처음에 답이 틀려서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하셨는지 그분의 생각을 뒤에 있는 생각을 읽어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내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에 거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뒷부분 거는 마음 강일 때 특별한 멘토는요. 사장님들의 성공을 이끄는 멘토는 여러분의 호감을 얻는 것보다 우리들의 멘티들의 성공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단순하게 박수만 쳐주시는 않아요. 끊임없이 박수만 쳐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안내도 반드시 해줘요. 그래서 항상 최고의 친구이기만 하고 편안하고 따뜻하기만 하진 않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만 우리들의 멘토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방치할 수 없고 다음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 서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을 절대로 칭찬만 해주지 않는다.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것도 두 개만 할게요. 그래서 멘티는 특별한 멘토의 상담을 꼭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정옥 사장님이랑 김정희 사장님이랑 상담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많이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정옥 사장님 집을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정옥 사장님이 여행을 가실 때 사장님 되게 차를 놔두고 혼자 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저 차, 그때 당시 차가 체험했는데 제 차 트렁크도 넓어요. 사장님 짐 싣고 우리 같이 가요. 그래서 항상 여행 갈 때 같이 가고 여행 갈 때 무조건 따라갔어요. 전 다이아몬드 여행에, 그 다음에 리더십 여행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어딜 가느냐고요? 선택지가 몇 군데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 가느냐고 딱 한 가지. 스폰서인 상의 다이아몬드 정학사님이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는 어디로 가? 아, 네? 하고 바로 정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 바로 정해요. 그냥 그대로 따라갔어요. 왜요? 그 멘토의 상담을 받고 배우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여행 가는 동안에 뭐 5일이든 6일이든 7일이든 좋은 점이 뭐냐면 여행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식사도 하고 그렇다고요. 혼자 식사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김혜련 사장님이 질문의 여왕이었죠. 나중에 정옥 사장님 그랬어요. 김혜련 이후에 이제 질문 좀 그만해. 밥 먹자, 밥 먹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한 멘토에게 자신의 꿈을 당연히 드러내. 자신의 약점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고통을 자유롭게 이야기.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다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받으면서 정말 중요한 거, 오늘은 요거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갔는데, 감사의 씨앗을 멘토의 삶에 다시 뿌려야 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그분이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불만을 토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그분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할까요? 그 감사의 씨앗은 자라서 결국 멘토의 삶에 다시 뿌리들어지만 결국 나의 삶에 큰 중요한 멘토가 되고 성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요. 앞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멘토십, 그런 자질을 만들어줘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많이 돼요. 뒤에는, 결국 이 뒤에는 뭐라고요? 다음에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멘토는 반드시 스폰서인 경우도 있지만 상위 스폰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바로 위에 스폰서는 그런 멘토가 그냥 멘토예요. 멘토가 한 명이어야 되나? 아니 여러 분이어야 돼. 저는 김종기 사장님, 정학 사장님, 왕 선생님, 예거 패밀리, 리치 리버스 다 저의 소중한 멘토입니다. 멘토의 정의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거 패밀리를 계속 만나러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하고 혹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아니면 왓츠업을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왕 선생님도 계속 만나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하고 챗도 하고 그리고 김종희 사장님 물론 텍스트 에그 스피치랑 정쌤 스피치는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장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이미 도달하고 가고자 할 그 길을 이미 다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복제돼서 오랫동안 성공의 결과를 유지하고 있는 그분이 사장님들의 진정한 멘토가 돼요. 그 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의 멘토십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사장님들의 멘토. 그게 누구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추천하는데 사장님들의 상위 플래티늄, 에머럴드,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올라가면 어디서 만나요? 김종민 사장님한테 만나죠. 어, 김종민 사장님의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결국은 덱스터 예거와의 만남도 연결해줬고요. 왕 선생님과도 연결해줬어요. 정학수 사장님의 스토리 너무나 멋져서 이거는 꼭 얘기를 할게요. 음, 어느 날 제가 김종기 사장님 펑션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정 아메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학수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학수 사장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호연 사장님! 언제까지 스폰서한테 영양분만 받고 동기부여만 받을 거예요? 사장님도 동기부여하면 안 돼요! 갑자기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 내가 내가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정학사님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김종희 사장님 만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김종희 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학사 사장님 왜 그렇게 크게 성공하고 큰 그룹이 되었어요? 사장님 내거다 여러 개 있잖아. 그중에 제일 크잖아요. 1초도 안 쉬고 김종희 사장님 말씀해서 스폰서 로얄티. 정학사 사장님은 파워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었지만 동시에 김종인 사람한테 철저한 팔로우십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사님한테 한 번씩 여쭤봤어요. 사장님, 김종인 사장님을 그렇게 팔려는 게 참 대단해서요. 너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나도 쉽지 않아.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잖아.
김종인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 사업에 연결됐고, 김종인 사장님 큰 마음을 당시 사장님이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러면서 미국의 덱스터에거랑 연결될 때 얘기를 또 해주시다. 난 처음에 하지 말자고 했다. 그냥 김종인 사장님 충분하다. 그런데 결국 가보고 나니까 김종인 사장님이 깊은 뜻을 이해하게 돼. 얼마 전에 우리 대 또 다른 멘토 왕 선생님 펑션이 있었습니다. 이 펑션은 어디 있었냐고요? 크루즈 선상에 있었어요. 크루즈 선상에 사는 펑션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여기 지금 사회자가 어,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거 사진이죠. 그죠? 한번 볼까요? 이거 동영상 한번 볼까요? 예. 包括了自己生命品质的提升。1名大回到香港，他就叫我去准备好把奖把来说有了非常很大的变化，免费自由实践。然后我们年轻人是怎样被吸引到这里的？包不用人家会心甘情愿。感谢你们给我们服务的机会。掌声。 여기는 어딜까요? 어떤 유명한 식당일까요? 배 안에 있는 이태리 식당입니다. 놀랍죠, 그죠? 배 안에 있는 이태리 식당이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이런 공연들이 크루즈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이번 퐁션에 참여한 FC 이상 리더들이. 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느낌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좌측이 왕 선생님이잖아요. 이 화면을 찍어서 그런데 이렇게 화면 상태에서 붙여놨네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어, 여자분 한 분 있죠. 아가씨 같이 생긴 그 젊은 여성분. 이분이 저는 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FC가 됐을까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었냐면 부모님, 어머님이 왕시엔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영국에서 유학하다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큰 이유는 첫 번째 아메이라는 회사 때문에. 아메이가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니까 건물 물려주는 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 이 건물을 혹시 문제가 되거나 어릴 수 있지만 아메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 100개 국가가 진출한 미국 경제인협회 회장을 몇 번 지낸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있는 바로 그 회사가 뒤에서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를 지켜주는 왕 선생님과 장희필 같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어주지 않을까요? 그럴 때 회사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고요. 멘토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분 스피치 들으면서 리치드 부사장님과 덕티 부사장님 같은 그런 분을 만나서 결국은 이런 거대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감사함과 왕 선생님과 장희핑 사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커다랗게 시스템을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 김종규 사장님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속에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사업을 키울 수 있고요. 그 키운 사업이 내 대를 지나서 그 다음 달로 연결됐습니다. 그냥 단지 다이아몬드 몇 번이 아니고요. 저만 해도 다이아몬드 여행이 올해 24번째고요. 그 다음에 24번째 여행이 크루즈 여행이에요. 우리 아들, 딸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유럽과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는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로마로 들어오는 코스로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 두 개의 대륙을 움직입니다. 아시아에서 출발했으니까 세 개 대륙을 움직이는 여행인데 사실 따지고 그런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리더십 여행이 올해 26번째. 이 두 번만 해도 여행이 50번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왕 선생님을 만난 여행봐도 30번이 넘어요.
덱스에거 만난 여행, 김혜란 사회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번 넘지 않을까요? 그럼 그것만 해도 80번.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에 130번.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왜요? 수송 여행도 있었고요. 처음에 첫 다이아몬드 대고 가서 미국 가는 여행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특별한 자산, 특별한 특별한 자유로움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이 4대 상업 정신이 이 안에 다 녹아 있고 아까 리치하고 제이가 처음에 만나서 리치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커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을 아메이를 미팅을 한두 번 들어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숫자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이러한 숭고한 믿음과 철학을 아는 데는 시간이 반드시 걸립니다. 여기는 12층인 선상 카페, 여기가 배라는 느낌이 드세요? 이제는 배 같죠, 그죠? 배 위에 올라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어, 왕 선생님을 만난 거는 오로지 김종기 사장님이 안내해 줬기 때문에. 김혜련 사장님이 국제사업의 비전도 느끼고 디테일과 거대한 리더십 두 가지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사업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만남이 진행됐죠. 이렇게 김종희 사장님이랑 같이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김기범 사장, 김학철 사장 다 함께 계셨었죠. 그분을 따라서 일본에 간 적도 있었어요. 뭐 대만도 갔었고요. 중국 펑션에 가기도 했고 다양한 곳을 지나면서 배우게 됐어요. 그 배움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올바른 것을 선택했다면 그냥 그것을 밀고 나가고 빠르고 늦고에 전혀 신경 쓰지 말아요. 너무나 멋진 말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멘토, 우리 덱스터 이거 패밀리를 앞에 잠깐 얘기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시간이, 예, 덱스터 예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설적인 존재죠. 우리들의 멘토에는 전설적인 존재의 DNA가 흐릅니다. 왜요? 우린 덱스터 예거의 테이프를 듣고, 우린 덱스터 예거를 직접 만나서 얘기했고, 스티브 예거랑 만나서 밤을 새우면서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하 동유럽 펑션을 갔을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거기 가서 그 사진이 요 다음 사진인데요. 어, 프라하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 전부터 스티브 예거 부부한테 너 당신들을 만나서 좀 자세하게 상담도 듣고 해보고 싶다. 언제 식사를 우리가 사겠다. 한번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웃으면서 알았다. 그리고 몇 번 메일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프라하에 있는데 저희들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너희 내일 저녁에 우리랑 같이 식사하자. 아, 너무 좋습니다. 어디세요? 그랬더니 폴란드의 크라코프의 어떤 레스토랑으로 와. 어, 그, 어, 그리고 우리는 그 크라코프를 딱 봤더니 너무 먼 거예요. 그러면 그 호텔은 우리는 어떤 호텔에 있어? 그래서 그 호텔을 바로 예약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바로 출발했어요. 무려 700km 정도 됐었어요. 거기서부터까지. 비행기 편이라 이런 게 적절치 못해서 결국은 차를 갖고 그냥 계속 달려서 거의 8시간이 넘게 가서 결국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우리가 밥을 사겠다고 했더니, 니들이 돈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게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맛있는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저 옆에 스티브하고 세실 레그 옆에 그 남자가 누구냐면 웨이터죠. 그죠? 여러분 웨이터 포스 보세요. 여기가 역사가 630년이 넘는 식당입니다. 이 웨이터부터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냥 이 식당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서요. 와인부터 스테이크부터 마지막에 아이스크림까지 다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불렀고 맛있었는데 지금 아이스크림 안 먹어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 맛을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먹을게? 그랬더니 후식을 먹을래?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먹을 수 있어. 이때 아마 2kg는 더 쪘을 거예요. 근데 그날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이날이 11월 1일이에요. 누구한테 전화한 줄 아세요? 스티브가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1964년 11월 1일 날 아버지가 아메이 회원에 가입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영상 통화에서 보여주는데 버디 에그랑 둘이 걷고 있는데 덱스 에그는 휠체어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처럼 영어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때 영어를 잘했으면 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을 텐데 그게 덱스터 에거랑 마지막 대화가 될 거라고는 한끔도 상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우리가 가겠다. 리더들과 같이 가겠다. 약속을 하고 스케줄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덱스터 에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세 명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특별한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리치의 묘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따로 이렇게 사적 영역, 사적인가요? 그런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이는 친구들과 같이 뭉쳐 있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그 공동묘지 같은데 이렇게 소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나는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싶다고. 상공회에서 의장을 본인도 하고 아들이 둘이나 했는데 아들이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계 거목 중에 하나인데 너무 소탈하지 않아요? 우리 사업을 본질을 깨우는 멘토이면서 스승이었었죠. 너무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죠. 2세, 3세, 그리고 뉴트라이트 사장님, 그리고 이렇게 또 만남. 이 만남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펑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러한 역사와 시스템이 끊임없이 제공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장님들이 알고 있는 분 많죠. 우리 덱스테거 펑션의 마지막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는 왜 안 보이냐고요? 이분들이 키가 엄청 커요. 제일 앞자리는 우리 못 가잖아요. 좀 뒷자리 가 있잖아요. 그런데 뒷자리 가면 웬만큼 사진 찍어서 얼굴 보이지도 않습니다. 흰머리 써도 아무 소용없어요. 1964년 시작해가지고 이 비즈니스로 전 세계 84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3세까지 이 사업에 관여돼 있어요. 제가 덱스터에고 추모식 갔을 때 3세들과 같이 인사를 했는데 제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들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다 덱스터나 스티브 예거, 제프 예거, 도일 예거 좀 틀리지만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3세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날도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계속되는 특별한 자산이고요. 특별한 레거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메 같은 특별한 면담이 있었고, 예거 패밀리 왕 선생님, 김종기 사장님 같은, 그리고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김기범, 김학천 사장님 같은 특별한 리더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이 MB에 제가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 반도 얘기 못 했는데요. 다음번 MB 때 못했던 부분을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만남 너무 감사드리고, 아메이를 빠지셔가지고 아메를 통해서 삶과 내 삶이 아니고 내 가문의 삶이 아니고 우리 주변까지 바꾸는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